미국의 패스트푸드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소득층 고객들이 줄어들어 업계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대마초에 노출되는 10대들이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강력한 태양 표면 폭발이 자주 포착되고 있어 위성장애나 전력망 손상, 교련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중소업주들은 인건비와 보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9월 말부터 SSI 현금 보조, 푸드 스탬프, 렌트비 보조 등 공공보조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가격을 5년간 최대 2배나 올리는 바람에 저소득층 고객들이 줄어들어 업계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격은 2019년에서 올해까지 5년간 물가 상승률 31%보다 2배나 되는 60%나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들이近년 들어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고 CBS 뉴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가격 급등은 대표적인 맥도날드에서부터 파파이스 치킨, 타코벨 등 유명 체인점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의 가격 급등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가격을 비교했으나 주로 2019년 이후에 물가 급등에 맞춰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5년간 대폭 오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전체 식품 가격은 5년간 31% 올랐으나 패스트푸드들의 가격은 60%나 급등해 전체 물가보다 2배나 더 뛰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맥도날드의 평균 가격은 10년간 2배나 급등했으며 파파이스는 86%, 타코벨은 81%, 치폴레는 75% 올렸습니다. 서버이와 스타벅스만 39% 인상해 두 회사들만 50% 아래의 비교적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샌드위치와 프렌치 프라이즈, 해시브라운, 음료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콤보 메뉴의 경우 $15에서 $20로 급등해 있어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단골 고객이었던 저소득층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을 자주 찾던 중산층과 저소득층 고객들은 하나의 메뉴 가격이 $15에서 $20나 된다는 점을 알고 사 먹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분개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연소득 $5만 이하의 고객 25%나 패스트푸드의 가격 급등으로 사 먹기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의 매출이 일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비와 아이홉 등에서는 저소득층 고객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시인했으며 맥도날드와 타코벨은 어닝 리포트에서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올 1월 1일부터 22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올랐고 캘리포니아에선 시급이 $20로 급등해 종업원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식료품 가격의 인상률보다 2배나 더 급등시켜 저소득층 고객들의 발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로 업계 매출까지 감소하는 자충수를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에서 10대들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버지니아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대마초에 노출돼 응급 환자로 들어오는 미성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청소년들의 대마초 흡연과 그 실태를 추적하는 특별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들은 대마초를 소지 흡연할 수 없지만 일상 속에서 노출되는 것까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대마초에 노출돼 응급실에 방문한 미성년자들이 5년 전에는 52명이었으나 377명으로 늘어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직접적으로 흡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길거리, 행사장 등에서 자연스레 대마에 노출되거나 집에서 피우거나 키우는 대마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응급 환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구토, 환각, 저혈압, 저혈당, 정신불안 등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입원까지 한 사례도 있다고 보건부 책임자가 전했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느낀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대마초에 노출돼 부작용이 발생한 어린이들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추적 시스템을 통해 대마초에 노출된 미성년자들의 상태와 시기,
제품을 통해 증상이 발현됐다면 어느 제품을 통해 접하게 됐으며 경고 라벨이 어떻게 붙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대마초 흡연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응급실에 방문하는 수가 늘어나자 보건당국에서 대책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버지니아 응급실에 방문한 미성년들만 377명이며 미성년 대마초 문제로 보건당국에 보고된 모든 사건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WTOP는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3년 전부터 성인들의 대마초 소지와 흡연을 합법화했지만 미성년자는 당연 제외했습니다. 대마초를 흡연할 수 있다는 자유를 보장했지만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인 CBD와 THC 성분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대마를 합법화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미국 내에서 대마를 소비할 경우 대한민국 법상 범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대사관 측은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기 때문에 흡연 사실이 적발된다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마초 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미국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미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태양의 표면 폭발, 즉 태양 플레어가 포착됐다고 미 항공우주국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태양 플레어는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한 X등급의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X등급은 그 이전 단계인 M등급보다 10배나 강해 핵무기 한 개 위력의 100만 배에 달하고 있어 지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성 장애나 전력망 손상과 교란 등을 일으킨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과학자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사는 저 멀리 떨어진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플레어가 지구에 앉아서 구경하기에 좋은 우주쇼 같지만 이런 강력한 에너지 폭발은 무선 통신, 전력망, 항법 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우주에 떠있는 우주선과 우주 비행사 혹은 위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드물게 일어나지만 CME로 알려진 태양으로부터의 이러한 대규모 플라즈마 폭발은 지구에 몇 달 동안 정전을 일으키거나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폭발 이후 미국 전역에선 무선 주파수 정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 폭풍이 오류를 발생시키면 열차 신호가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전환되거나 무선 통신을 마비시키고 위성과의 연결을 두절시키며 광범위한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태양 폭풍이 실질적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폭풍은 다양한 무선 통신과 전기 기술로 이뤄진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드물지만 이런 우주 폭풍에 대비한 안전 기술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국립기상청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우주 기상을 예측하기 시작했고 FEMA는 최근 몇 년간 연방기관이 우주 기상에 대해 준비하고 우주 재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에 정점에 도달했던 태양의 현재 주기는 올해 초 관측에 따르면 이전 주기보다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활동은 11년 주기로 측정되며 폭발은 범위와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B클래스부터 C, M, 가장 강한 X급까지 분류되고 있습니다. NOAA의 과학자들은 목요일의 X급 폭발은 현재 태양 주기 25 중 가장 클 뿐 아니라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CME, 극한 코로나 질량 방출은 오로라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엘라베마와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으며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북부 지역에서도 조건이 충족되면 북극광, 즉 오로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인건비와 상업용 보험료, 상품 재료 등을 조달하는 데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자금으로 업체를 세운 경우보다 벤처 자금을 투자받은 중소업체들이 최소 5년은 더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중소업주들은 역시 인건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중소업주들은 가장 높은 81%가 인건비 조달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상업용 보험료의 68%, 상품 자재료의 67%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종업원들의 건강보험 등 베네핏을 제공하는 데 63%, 운영자금 조달에 5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설문조사 결과 81%나 되는 미국 중소업주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사업을 지속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소업주들은 각 주별로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고 있고 워싱턴 DC나 뉴욕시 등 대도시들은 시급 15달러를 넘어 이제 20달러 시대를 맞고 있어 인건비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식당 등의 시간당 임금이 최근 20달러로 뛰었습니다. 미국 중소업주들 가운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창업 방법이 달라져 경영 방식도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들은 자신들의 커리어에다가 두 번째 도전으로 중소업체들의 사업을 시작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밀레니얼과 Z세대들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젊은 층은 온라인이나 자신들의 SNS 등을 통해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을 얻고 커리어 없이도 곧바로 창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금도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첫 번째 직업에서 번 돈을 바탕으로 2차 창업을 해왔습니다. 반면 젊은 층은 부모들의 도움을 받거나 벤처 자금을 이끌어내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벤처 자금으로 중소업체를 창업한 젊은 층의 60%는 최소 5년은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50%는 5년보다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84%는 중소업주들의 개인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9월 말부터 노년층과 장애인 등의 빈곤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SSI 현금 보조, 푸드 스탬프, 렌트비 보조 등 공공 보조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새 규정이 9월 30일부터 시행되면 공공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기존 수혜자들은 월 수령액이 올라가며 SSI 현금 보조, 푸드 스탬프, 렌트비 보조 등을 함께 받는 경우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들 가운데 빈곤층에 대한 공공보조, 공적부조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새 규정을 제안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퍼블릭 어시스턴트, 공공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정의를 수정해 공공보조를 신청할 자격자들을 확대하고 기존 수혜자들이 받는 월 금액을 늘려주며 여러 가지 공공보조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사회보장국은 강조했습니다.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퍼블릭 어시스턴트 하우스홀드, 즉 공공보조를 받는 가구의 정의를 수정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는 가구 구성원들이 전부 공공보조를 받고 있어야 공공보조 가구로 분류돼 더 많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으나 9월 30일부터는 가구 구성원 중에 최소 2명만 받고 있어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그럴 경우 공공보조 가구로 간주되면 빈곤층이 받고 있는 SSI 현금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들의 크게 늘어나고 기존 수혜자들은 월 수령액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들 가운데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사람들 700만 명 이상에게 매달 개인 943달러, 부부 1,415달러를 SSI 현금 보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보조 가구에 들어가는 해당자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SSI 신청 자격자들도 확대되고 월 수령액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푸스탬프 식품 보조는 물론 외부 푸뱅크 등의 음식을 지원받는다고 SSI 현금 보조가 줄어드는 상황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공공보조 가구에 들어가면 SSI 현금 보조와 푸스탬프 식품 보조, 렌트비 보조 등 각종 공적 보조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SI 현금 보조를 받는다고 렌트비 보조가 깎이는 경우들도 있었으나 9월 30일부터는 미 전역에서 동시 수령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를 지낸 마틴 오말리 사회보장국장은 노년층과 장애인 빈곤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SSI 현금 보조와 푸스탬프 식품 보조, 렌트비 보조 등 공공보조 또는
공적 부조가 실생활을 포함하는데 적은 액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말리 사회보장국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내 공공보조를 확대 증가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